최근 한 독일인이 한국에서 삼겹살을 먹고 인생이 바뀌었다며 극찬한 사연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독일 출신의 토마스 슈나이더는 자신의 블로그에 한국 삼겹살을 처음 먹었는데 이런 돼지고기는 처음이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는 곧 한국과 해외 여러 매체에서 주목을 받았다. 토마스는 독일에서도 돼지고기를 자주 먹었지만 삼겹살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달랐다고 말한다. 그는 독일에서는 삼겹살을 바삭하게 구운 베이컨처럼 먹거나 오븐에서 오래 조리하는 방식이 익숙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두툼한 고기를 직접 불판에 올려 구워 먹는다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다고 밝혔다. 그가 삼겹살을 처음 접한 것은 한국 출장을 왔을 때였다. 한국 동료들이 삼겹살을 안 먹어보면 한국에 온 게 아니다라며 강력 추천했고 반신반의하며 따라 나섰다. 서울의 한 유명 삼겹살 전문점에서 마주한 풍경은 그에게 충격이었다. 삼겹살을 굽는 문화에 대한 첫 충격. 식탁 한가운데 불판이 있고 직원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고기를 구운다고? 독일에서는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주방에서 완벽하게 조리된 요리가 나오고 손님은 그저 맛있게 먹으면 된다. 하지만 한국의 삼겹살 문화는 전혀 달랐다. 주문이 끝나자 종업원이 생고기가 담긴 접시를 가져왔고 동료들은 능숙하게 고기를 불판 위에 올렸다. 처음에는 다소 당황스러웠다. 이걸 직접 구워 먹는다고? 하지만 그의 걱정과는 달리 한국 동료들은 마치 셰프처럼 능숙하게 고기를 뒤집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는 등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였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건가? 고기가 익어가는 동안 그는 또 한 번 놀랐다. 반찬이 끊임없이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김치, 마늘, 쌈장, 상추, 깨씹, 파채 등 이름도 생소한 것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다. 독일에서 고기를 먹을 때는 감자튀김이나 샐러드 정도가 곁들여지지만 한국에서는 반찬만으로도 한 끼 식사가 될 정도였다. 하지만 그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쌈이라는 개념이었다. 한국 동료가 상추에 삼겹살 한 조각과 마늘, 쌈장을 올려 건넸다. 이걸 한 입에 먹으라고? 처음엔 너무 크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인들이 맛있다고 하니 따라 해볼 수밖에 없었다. 상추에 싸서 한 입에 넣는 순간 그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리다. 삼겹살의 바삭하면서도 촉촉한 식감, 짭조름한 쌈장과 고소한 마늘, 그리고 아삭한 상추의 조화는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맛이었다. 독일에서 돼지고기를 먹을 때는 단순히 고기 맛만 느꼈지만 한국 삼겹살은 각 재료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입안에서 폭발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건 단순한 고기가 아니다. 이건 요리 예술이다. 그의 블로그에는 이런 표현이 남겨져 있었다. 한국 삼겹살은 단순히 고기를 먹는 행위가 아니다.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굽고 나누며 즐기는 하나의 문화이다. 그는 그날 이후 삼겹살을 단순한 음식이 아닌 하나의 경험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그는 변했다. 그날의 경험 이후 토마스는 출장 중 시간이 날 때마다 삼겹살을 먹으러 다녔다. 심지어 독일에 있는 친구들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 이 맛을 보여주고 싶다며 열정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다짐했다. 독일에 돌아가면 한국식 삼겹살을 직접 만들어 보겠다고.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다. 한국 삼겹살의 진정한 매력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대하는 태도부터 다르다. 토마스는 삼겹살을 처음 먹는 순간부터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폭발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이 삼겹살을 먹는 방식 자체였다. 독일에서 고기는 메인 요리로 취급된다. 스테이크를 주문하면 오직 고기 자체가 주인공이며 감자튀김이나 샐러드는 단순한 곁다리일 뿐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삼겹살이 단순한 고기 요리가 아니라 하나의 의식처럼 여겨진다는 점이 그를 놀라게 했다. 사람들이 직접 고기를 구우며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 마늘, 쌈장, 김치 등을 조합하며 각자 자신만의 최고의 한 입을 찾는 과정, 고기가 익을 때까지의 기다림조차도 즐기는 태도. 토마스는 순간 깨달았다. 아, 이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구나. 함께 즐기는 경험 자체가 중요한 거구나.
한국 동료들은 고기를 어떻게 굽느냐가 맛을 좌우한다며 불판의 온도, 고기의 두께, 굽는 시간까지 꼼꼼히 신경 썼다. 독일에서는 셰프가 모든 걸 결정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셰프가 된다. 그는 한국인들이 삼겹살을 먹을 때 적당히 익었어. 이제 먹어도 돼. 라며 다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 신기했다. 이런 문화는 처음이다. 한국에서 삼겹살을 먹는다는 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행사다. 고기와 소주의 완벽한 조합. 그러던 중 한국 동료가 한 가지를 더 추천했다. 삼겹살엔 소주가 필수야. 안 마시면 반쪽짜리 경험이야. 토마스는 술을 즐기는 편이었지만 독일에서 소주는 거의 마셔본 적이 없었다. 한국 동료가 작은 초록색 병을 열고 투명한 잔에 따르며 말했다. 자, 원샷. 그는 잔을 들고 한 번에 들이켰다. 그리고 바로 기침을 뱉었다. 오 마이 갓. 이거 너무 독한데? 하지만 한국 동료들은 웃으며 말했다. 처음엔 그렇지. 근데 삼겹살 한 입 먹고 다시 마셔봐. 그는 반신반의하며 삼겹살을 한 입 넣고 다시 소주를 마셨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부드럽게 넘어갔다. 짭조름한 삼겹살과 알싸한 소주가 완벽하게 어우러지면서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훨씬 좋았다. 이제야 알겠어. 이게 바로 삼겹살과 소주의 조합이구나.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삼겹살이 맛있는 이유는 단순히 고기 때문이 아니다. 반찬, 쌈, 소주, 그리고 사람들과의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합쳐져야 진짜 삼겹살을 경험하는 거구나. 그날 이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다. 출장 기간 동안 틈만 나면 삼겹살 집을 찾았고 한국식으로 고기를 굽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다. 삼겹살의 진정한 매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삼겹살과 소주의 조합을 경험한 후 토마스는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출장 일정이 끝나갈 무렵 그는 더 깊이 한국을 탐험해보기로 결심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진짜 한국식 삼겹살을 경험하자. 삼겹살 원정을 떠나다 서울의 유명한 삼겹살집에서 감동을 받은 그는 진짜 로컬 분위기의 삼겹살집을 찾아보기로 했다. 호텔 직원에게 추천을 부탁하자 직원은 관광객이 잘 모르는 진짜 맛집이라며 강남 뒷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를 추천해 주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겉보기엔 평범한 가게였다. 번쩍이는 간판도 없었고 관광객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그는 깜짝 놀랐다. 좁은 공간 가득 찬 연기, 고소한 돼지고기 냄새가 코를 자극, 시끌벅적한 대화 소리와 건배 소리. 이곳은 완전히 로컬 스타일이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넥타이를 푼 직장인들, 대학생들, 심지어 할아버지까지 모두가 삼겹살과 소주를 즐기고 있었다. 이게 진짜 한국인가? 그는 자리에 앉아 삼겹살을 주문했다. 곧이어 직접 만든 반찬과 두툼한 삼겹살이 등장했다. 사장님이 알려준 삼겹살, 고수의 비법. 그가 서툰 솜씨로 고기를 굽기 시작하자 옆 테이블에 있던 한국인 아저씨가 빙그레 웃으며 말을 걸었다. 처음이야. 삼겹살은 이렇게 구워야 해. 그리고는 집게를 잡더니 완벽한 삼겹살 굽기 강의를 시작했다. 처음엔 절대 자르지 말고 한 번에 익혀야 한다. 고기는 자주 뒤집지 말고 한 면이 충분히 익었을 때 한 번만 뒤집어야 한다. 노릇노릇하게 익었을 때 한 입 크기로 자르면 최고의 식감이 나온다. 토마스는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며 감탄했다. 삼겹살을 먹는 것도 기술이구나. 드디어 완벽하게 구워진 삼겹살을 한 입 먹었을 때 그는 눈을 감고 감탄했다. 이건 서울에서 먹었던 삼겹살보다 더 맛있어. 그러자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가게는 제주도 흑돼지를 쓰거든. 제주도 흑돼지의 세계에 빠지다. 그는 제주도 흑돼지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사장님은 제주도에서 키운 돼지고기는 지방층이 고르게 퍼져 있고 육즙이 많아 훨씬 맛있다고 설명했다. 그래? 그럼 직접 제주도에 가봐야겠군.
그는 즉흥적으로 제주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그의 목표는 바뀌었다. 한국에서 최고의 삼겹살을 찾아라. 하지만 그가 제주도에서 마주할 또 다른 삼겹살 문화 충격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토마스는 한국 동료들이 가르쳐 준 대로 삼겹살을 굽는 방법을 익혔고 이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삼겹살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그는 한국 동료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독일에서도 돼지고기를 많이 먹지만 한국처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아. 삼겹살은 한국에서 어떤 의미야? 그러자 한 동료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삼겹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한국에서는 함께 먹는 음식이거든. 함께? 삼겹살은 사람을 이어주는 음식이야. 한국에서는 삼겹살이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음식이라는 것이었다. 회식할 때 삼겹살을 먹는 이유? 고기를 직접 구우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기 때문? 친구들과 만나 삼겹살을 먹는 이유? 자연스럽게 술 한잔 기울이며 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 가족들이 삼겹살을 먹는 이유? 집에서도 간편하게 구워 먹으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 토마스는 그제야 이해했다. 삼겹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였구나. 그는 유럽에서 친구들과 만나면 보통 커피나 맥주를 마시는 정도였지. 이렇게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며 유대감을 쌓는 경험은 거의 없었다. 이런 문화가 정말 신기하고 따뜻하다. 이제 그는 삼겹살을 단순한 맛이 아닌 문화로서 이해하기 시작했다. 진정한 한국식 삼겹살을 찾아 제주도로, 서울에서의 경험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그는 제주도로 떠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 흑돼지가 특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 동료들에게 제주도에 대해 물었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다. 제주도 가면 진짜 삼겹살을 먹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서 그는 곧 제주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더 맛있는 삼겹살이 아니었다.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토마스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다. 제주도 흑돼지는 서울에서 먹었던 삼겹살보다 얼마나 다를까? 그는 기대에 가득 차 있었다. 제주도에 도착한 그는 곧바로 유명한 흑돼지 전문점을 찾았다. 한국 동료들이 추천한 곳이었고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다는 곳이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울의 삼겹살 집과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불판이 숯불, 일반 삼겹살보다 훨씬 두꺼운 흑돼지 고기, 김치 대신 멜젓이 기본 제공, 흑돼지의 압도적인 비주얼. 그가 주문한 흑돼지가 테이블 위에 놓이자마자 토마스는 두 눈을 의심했다. 와, 이거 고기 맞아? 서울에서 먹었던 삼겹살도 두툼했지만 제주도 흑돼지는 훨씬 더 두껍고 지방층이 균일하게 퍼져 있었다. 그리고 숯불 위에서 익어가면서 기름이 타들어가는 향이 진하게 퍼졌다. 주인 아저씨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고기를 올리며 말했다.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돼. 멜젓에 찍어 먹어야 제대로 된 제주도 스타일이지. 멜젓과 삼겹살의 조합, 상상을 초월하다. 토마스는 멜젓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돼지고기를 멸치젓갈에 찍어 먹는다고? 그는 살짝 망설였지만 추천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익은 흑돼지를 한 조각 집어 멜젓에 푹 찍어 한 입 넣었다. 그리고 그는 충격에 빠졌다. 이건 지금까지 먹어본 삼겹살과 완전히 달라. 멜젓의 감칠맛이 돼지고기의 고소함을 극대화하면서 삼겹살의 풍미가 한층 깊어졌다. 짠맛이 강할 줄 알았지만 의외로 돼지고기와 놀라울 정도로 조화를 이루었다. 그는 감탄하며 말했다. 한국은 삼겹살 하나도 지역마다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구나. 그동안 삼겹살이 한국 전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서울과 제주도의 삼겹살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한국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가진 나라가 아니다. 음식 하나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담긴 나라다. 그렇게 삼겹살의 세계에 푹 빠져버린 그는 다음 날 제주도 한 농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제 직접 흑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을 만나봐야겠다. 하지만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화적 충격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된다. 제주도 흑돼지 삼겹살을 맛본 후 토마스는 단순한 맛 탐방을 넘어 도대체 이 고기는 어디서 오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한국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제주도에는 흑돼지를 직접 키우는 농장이 많다고 했다. 그 중 한 농장은 관광객에게도 개방되어 직접 체험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곧바로 농장 투어를 신청했다. 농장에 도착하자 목가적인 풍경 속에서 검은색 털을 가진 돼지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게 바로 제주도 흑돼지구나. 그가 독일에서 봤던 돼지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크기가 작고 몸 전체가 검은색이었다. 그는 농장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흑돼지의 특별함을 배워 나갔다. 제주도 흑돼지는 일반 돼지보다 지방이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자연 방목을 하기 때문에 고기의 식감이 훨씬 쫄깃하고 풍미가 깊다. 특히 제주도의 화산암 지형 덕분에 물이 깨끗하고 돼지들이 건강하게 자란다. 하지만 그가 가장 놀랐던 것은 흑돼지가 전통적으로 먹었던 음식이었다. 과거엔 흑돼지가 찌꺼기를 먹고 자랐다고? 농장 주인은 웃으며 설명했다. 요즘은 사료를 주지만 옛날에는 돼지들이 인간의 음식 찌꺼기를 먹고 컸어. 토마스는 순간 당황했다. 뭐라고요? 음식물 쓰레기를요? 독일에서는 돼지에게 엄격하게 관리된 사료만 먹인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음식 찌꺼기를 활용해 돼지를 키워왔다는 것이다. 농장 주인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제주도는 옛날부터 식량이 풍족하지 않았어. 그래서 버려지는 음식 없이 모든 걸 재활용해야 했지. 즉, 제주도 사람들은 환경을 고려해 음식물을 버리지 않고 돼지에게 주었고, 그 돼지들은 결국 제주도 사람들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다. 토마스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이건 단순한 돼지고기가 아니구나. 한국의 역사와 환경이 만들어낸 음식이구나. 그는 유럽에서 지속 가능한 먹거리에 대해 많은 논의가 오가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음식을 낭비하지 않고 돼지를 키우는 방식이 존재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이게 바로 한국의 방식인가? 그는 이제 삼겹살을 단순한 음식으로 볼 수 없었다. 이건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하나의 이야기였다. 제주도의 흑돼지 농장을 방문한 후 토마스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엔 단순히 맛있는 삼겹살을 찾아 떠난 여행이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의 음식 문화, 사람들의 정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전통 방식까지 경험하면서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제주의 작은 전통 시장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한 노부부가 운영하는 오래된 삼겹살 식당을 발견했다. 여기라면 정말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삼겹살을 경험할 수 있겠군. 그는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메뉴판을 보니 서울이나 유명 관광지에서 봤던 것과는 다르게 단순하고 소박한 메뉴들이 적혀 있었다. 흑돼지 삼겹살, 멜젓, 된장찌개 등 제주도 특유의 메뉴가 보였다. 이곳에서라면 진짜 제주도 사람들의 삼겹살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겠지. 그는 삼겹살을 주문했다. 그런데 주문을 받던 할머니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혼자 먹으려고? 삼겹살은 혼자 먹는 게 아닌데. 토마스가 쑥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을 때 옆 테이블의 제주도 할아버지가 그를 힐끗 보더니 말을 걸었다. 관광객인가? 혼자 삼겹살 먹기엔 심심하겠네. 같이 먹자. 갑작스러운 제안에 그는 순간 당황했다. 독일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문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 오면서 정이라는 개념을 자주 듣게 되었고, 이제 직접 경험할 기회가 생긴 것이었다. 이게 한국의 정이라는 거구나. 그는 기쁘게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가 옆 테이블에 앉자 할아버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다. 삼겹살은 이렇게 구워야 해. 너무 자주 뒤집으면 안 되고 한쪽 면이 바삭하게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맛있어. 토마스는 그의 가르침을 조용히 따라가며 한국에서 배운 삼겹살 굽기 스킬을 다시 한번 복습했다.
그들은 삼겹살을 굽는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제주도 흑돼지의 역사, 삼겹살과 소주의 궁합, 한국 사람들이 왜 삼겹살을 이렇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외국인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한국에서는 처음 본 사람이라도 한 테이블에서 삼겹살을 구우면 친구가 되는 거야. 토마스는 깊이 공감했다. 맞아, 삼겹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사람을 이어주는 특별한 문화야. 그날 밤, 그는 블로그에 마지막 여행기를 작성했다. 한국 삼겹살을 처음 먹었을 때 단순히 맛에 놀랐다. 하지만 여행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삼겹살이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삼겹살을 함께 구우며 우정을 쌓고 이야기를 나누고 인생을 공유한다. 나는 이제 삼겹살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날 밤 삼겹살을 다 먹고 할아버지와 마지막 건배를 하며 그는 확신했다. 이제 나는 한국을 단순히 여행한 것이 아니라 한국을 느끼고 경험한 거야. 다음 날 아침, 그는 공항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삼겹살 도시락을 샀다. 공항 대기실에서 마지막 한 조각을 먹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다음엔 친구들과 함께 삼겹살을 먹으러 오겠어. 그렇게 토마스는 단순한 출장으로 시작된 여행을 통해 한국의 삼겹살, 문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정을 가슴에 새긴 채 독일로 돌아갔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한국의 삼겹살을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죠? 혹시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꼭 삼겹살을 대접해 주세요. 그들도 분명 한국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